지금 이걸 알고 계신 분은 정말 소수입니다. XRP 레저 위 실물자산 토큰화 규모가 48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불과 얼마 전 41억 달러였던 이 수치가 단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는 XRP 홀더분들에게 다가올 세대적 부의 기회를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관들이 XRP 레저를 통해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세대적 부를 창출할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랄 폴과 같은 것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금융기관과 대중에게 대규모로 채택될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단 4-5개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XRP가 그 핵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와 움직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위 3개 블록체인으로는 XRP, 솔라나, 이더리움을 꼽을 수 있고 여기에 칸톤 네트워크와 XLM까지 포함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핵심 블록체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랄폴의 확신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실물자산, 즉 RWA의 XRP 레저 위 토큰화 가치입니다. 22억 달러에서 시작된 이 가치는 순식간에 48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루크 저지스 전문가가 언급했듯이 심지어 이 추적 시스템조차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XRP 레저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랭킹에서 4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기관들이 XRP 레저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 뒤에는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단일 거래로 2억 개가 넘는 RLUSD가 주조된 사건은 단순한 발행이 아닙니다. 리플이 기관 고객들을 위한 유동성과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잭 맥도날드 RLUSD 수석 부사장은 리플 생태계에서 XRP는 XRP 레저의 고유가스 토큰 역할을 하지만 규제나 내부 정책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기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필수적인 선택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RLUSD는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XRP의 유틸리티를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미래 기관 수요에 대한 리플의 선제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기관들의 XRP에 대한 관심은 CME 그룹의 XRP 선물 거래량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 1년 동안 132만 건의 계약이 거래되었고 628억 7천만 달러의 명목 가치, 그리고 286억 6천만 XRP 상당의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는 XRP가 더 이상 소매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자산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ME 그룹의 XRP 선물 거래 1주년은 XRP 레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데이터는 XRP의 시장 지위가 얼마나 탄탄해지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넥의 기업체인 보고서에서도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치 포착의 물결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리플과 XRP 레저 같은 토큰화된 비즈니스 구축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XRP 레저의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와 결제 정산 기능은 블랙록, JP모건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XRP 레저와 함께 프로비던스, 칸톤, JP모건의 키네시스, 로빈 후드 체인 등이 미래의 주요 기업 체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리플의 은행 라이선스 추진 또한 이러한 기관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러한 기관들의 움직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규제 명확성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판결이 XRP에 대한 기관들의 투자 문턱을 크게 낮추고 XRP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전하고 투자 가능한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판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기관 유입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SEC와의 법정 공방에서 얻어낸 이 승리는 XRP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DTCC의 토큰화 서비스가 2026년 7월 13일, 즉 판결일로부터 정확히 3년 뒤에 소프트 론칭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짜의 반복은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더불어 호주 중앙은행 RBA가 주도한 프로젝트 아카시아에서 제로캡과 리플이 협력해 토큰화된 국채 거래를 XRP 레저의 분산형 거래소 위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한 것은 XRP 레저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강력하게 검증합니다. 건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날짜와 프로젝트들은 XRP 레저가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겨있는 XRP의 양은 거의 15억 개에 육박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만 9억 개 가까이 잠겨 있다는 사실은 XRP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XRP가 기관들에 의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XRP 레저 위에서 벌어질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가치 상승을 예측하게 만드는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명확하게 기관들의 XRP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XRP 레저가 이제 결제 정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화,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히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XRP 홀더분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짧은 호흡의 투기적인 거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피델리티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전통 금융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오늘 다룬 핵심은 XRP 레저가 기관들의 광범위한 채택을 통해 실물자산 토큰화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미래 금융 인프라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